안녕하십니까.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입니다. 이제야 4월 말인데 벌써 날씨가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추웠던 날이 개고 점점 날이 더워질수록 이렇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증하는데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더운 여름을 달래주는 아이스크림, 맛도 종류도 참 다양하죠. 아이스크림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바닐라 맛, 저는 어릴 때 이 바닐라 맛이 바나나 맛인 줄 알았어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다고요? 어쩌라고. 거기에 스테디셀러인 딸기맛, 초코맛, 쿠키앤크림, 이젠 클래식이 되어버린 팥맛의 멜론맛, 거기에 논란의 중심이 민트초코까지. 솔직히 민트초코 맛있는데 맛없다 하는 사람들 다 맛... 최근에는 저당 트렌드로 저당 아이스크림도 많이 생겨나고 아예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까지 나온 상황이라 안 그래도 가까웠던 사이가 점점 더 우리와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특히 나중에는 유지방까지 구현한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만드는 거 제로 치킨도 좀 만들어주세요. 전세계 식품공학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뽀뽀 한 번씩 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아이스크림이죠. 오늘은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쿠키앤크림이랑 솔티드 캐러멜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 만들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자, 아이스크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 아이스크림은 정말로 유제품의 함량이 높아야만 아이스크림이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빙과류 전반, 그러니까 유크림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도 아이스크림으로 통칭하곤 하잖아요. 아무튼 시원한 간식들이니까요. 이런 빙과류의 근본은 빙수나 샤베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빙수는 얼음에 갈아서 위에 여러가지 재료를 얼려 먹는 것이 빙수죠. 그리고 샤베트는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빙과류죠. 이런 빙수나 샤베트가 인류 최초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류는 자연적으로 생긴 얼음들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얼음 저장고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보관한 얼음을 나중에 여름에 사용하기도 했고 눈을 채취해서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석빙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얼음을 저장하곤 했었죠. 이렇듯 인류는 얼음을 어떻게든 이용해 오려고 했었는데요. 손에 잡히는 거 입에 다 넣는 게 애기들의 본능이듯이 얼음이 있으니까 입에 한번 넣어봐야겠죠. 당연히 식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중국에서는 팥에 꿀을 넣어 얼음과 먹는 밀사빙이라는 것을 먹었다고 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에도 팔루데라는 빙수를 먹기도 했죠.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네로 왕제가 만년설을 채취해서 이런 빙수를 즐겼다고 할 정도로 차가운 얼음과 눈에 무언가를 얹어 먹는 것은 어디가 원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빙과류들은 냉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유를 얼리기는 쉽지 않았었고 이미 얼어있는 얼음과 눈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밖에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먹던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나왔을까요? 16세기쯤엔 소금과 얼음을 이용한 냉각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선 인도에 쿨피라는 게 있는데요. 16세기 모골 제국부터도 먹었다고 하는 인도의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유와 설탕, 향신료 등을 넣고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뒤에 틀에 넣고 소금과 얼음을 넣은 마트키라는 토기에 넣어서 얼려 먹는 형태의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인도에서는 16세기부터 유제품을 얼려 먹는 아이스크림이 나타났고요.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얼음과 소금을 이용한 냉각법이 소개됐고 17세기에는 셔벗과 유제품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세기 후반에 파리에서는 프로코피오 쿠토라는 시칠리아 출신 요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카페 프로코프라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젤라토를 팔았다고도 합니다. 유럽하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영국에서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71년인데요. 영국의 부호였던 엘리아스 애시몰이 1671년 찰스 2세를 위해서 열린 성 게오르기오스의 날 축제에서 아이스크림 한 접시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718년엔 최초로 요리책에서 얼음과 소금으로 아이스크림을 얼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들로 봐 17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음은 값비싸고 아이스크림은 상류층이 아니면 먹기 힘든 요리였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은 냉각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대중화됩니다. 1843년 필라델피아의 낸시 M 존스는 수동 크랭크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특허를 받은 기록이 있고요. 1848년부터 이러한 크랭크형 냉동고가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0년대 스위스 출신 영국 이민자 카를로 가티라는 인물이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1페니에 판매하기로 했던 걸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이 최초로 판매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1페니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페니릭스라는 판매 방식이 유행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위생 문제로 판매 불가능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는 걸로 보아 19세기 중반부터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냉각 기술이 발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냉장고와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더더욱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서면 아이스크림이 싸고 맛있는 간식이 되어 지금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빙과류는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빙수, 샤베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빙수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빙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잘게 가른 얼음 그 자체에 달달한 것들을 올려먹는 빙과류죠. 서양권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는 있지만 동아시아 쪽이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얼음에 갈아서 시럽을 부어먹는 형태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대만과 한국 쪽에선 이것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를 띠죠. 우리나라에서는 달콤한 파츠를 올린 팥빙수라는 형태로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은 설빙의 유행으로
우유를 얼려서 만들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토핑을 얹은 눈꽃 빙수가 좀 더 보편적인 형태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만도 워낙 덥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빙수가 발전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이 망고 빙수일 겁니다. 망고 빙수가 대만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죠. 샤베트 또한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빙가류인데요. 영어로는 셔벗, 프랑스어로는 소르베라고 부르죠. 둘 다 어는 중동권에서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차게 먹는 샤르바트는 의미에서 나왔고요. 셔벗과 소르베 모두 유제품 메인이 아닌 물과 설탕, 과즙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차이가 조금 있다면 소르베는 유제품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셔벗은 2%의 유제품까지 허용해주는 게 차이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도 법적으로 이 2%까지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라니타라고 하는 형태의 셔벗이 존재합니다. 어릴 때 문방구랑 분식집에서 먹던 슬러시 또한 이런 셔벗과 비슷한 음식이죠. 샤베트는 유제품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유지방 칼로리까지 뺄 수 있어서 요즘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으로 나오는 아이스크림들도 샤베트의 형태를 띠고 있죠. 빙가류 중 가장 익숙한 형태는 아이스크림일 겁니다. 얼마나 익숙하면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이 빙가류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유제품의 함량이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법상 아이스크림은 성분상 유지방 6% 이상, 유고용분 16% 이상이 되어야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유고용분 20%, 유지방 10% 이상으로 대한민국보다 기준이 높더라고요. 또한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독자적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나라도 있죠. 터키식 아이스크림은 돈두르마라고 부르고 전분 함량이 높아 쫄깃한 게 특징이라 아이스크림으로 구매자를 약올리는 걸로 유명하죠.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은 다들 알다시피 젤라또라고 부르고요. 공기층이 적은 편이라 밀도감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아이스크림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죠. 흔히 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공기층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고요. 어릴 때 감자탕집 같은 데서 자주 보던 이 삼색 아이스크림은 원래 나폴리탄 아이스크림이라 부르는 형태이고요. 액체 질소를 이용한 급속 냉각 기술로 만들어지는 구슬 아이스크림, 냉동 철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철판 아이스크림이 등장한 적도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길쭉한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갖가지 토핑을 얹어 먹는 파르페, 빵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끼워 먹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 빵을 찹쌀 가루로 얇게 반죽해서 만든 건 모나카라고 하고요.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아포가토, 우유, 연유, 얼음, 아이스크림 등을 같이 넣고 갈아 마시는 밀크쉐이크, 와플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기도 하고 음료수 위에 띄어서 아이스크림 소다를 만들기도 하고 정말 가지각색의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이 하드 형태와 콘 아이스크림일 겁니다. 하드는 막대기에 아이스크림을 얼린 형태를 통칭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아이스크림바라고 하고요. 셔벗류가 사용되는 팝시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콘 아이스크림, 와플 같은 콘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콘에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바로 1904년도 미국 세인트루이스 엑스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와플 가게가 있었는데 여름인지라 아이스크림 판매하다가 용기가 다 떨어졌고 뜨거운 와플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어서 와플 가게 사장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플을 콘처럼 말아서 용기로 사용하자고 한 곳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흔히 있는 식품과 관련된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적어도 아이스크림 콘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닌 거죠. 아이스크림 콘은 다양한 형태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이었고 19세기부터 이미 프랑스에서 콘을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아이스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이스크림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튀기는 형태까지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도 친숙한 형태의 간식이자 디저트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는데요. 매번 이렇게 친숙하지만 만들어볼 생각은 못하고 사먹던 아이스크림, 이번엔 집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보러 가볼까요?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캐러멜 소스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솔직히 캐러멜 소스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실패할 일 없으실 거예요. 설탕은 100g 정도 준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휘핑 안 된 생크림 100ml 준비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아이스크림 400ml로 만들 건데 500ml 한 팩이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버터를 25에서 30g 준비해주시고요. 우선 생크림을 먼저 데워줄 건데요. 약불로 쭉 데워줄 겁니다. 데워주는 이유는 녹인 설탕에다가 온도 차이 나는 걸 갑자기 확 부어버리면은 녹인 설탕이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좀 굳어도 다시 녹이면 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데워서 온도를 좀 높여줄게요. 이제 설탕을 캐러멜화 시킬 건데요. 처음엔 중불전도 온도에서 시작할게요. 실리콘 주걱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 쪽이 타지 않게 계속해서 저어줘야 합니다. 주걱 끝쪽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캐러멜 한 5번 정도 만들다 보면은 저렇게 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잘 저어주다 보면 이제 바닥이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나요. 설탕이 점점 녹으면서 액체처럼 되는데요. 이제 중불에서 약불로 줄여주세요. 계속해서 타지 않게 저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점점 변하면서 설탕들이 수분에 의해서 뭉치게 됩니다. 이제 되게 끈적끈적해져서 냄비 벽에 붙으려 하거든요. 그거 떼내겠다고 주걱으로 계속 긁어내면은 오히려 더 벽에 많이 붙으니까 웬만하면 가장자리 쪽에 설탕이 안 가게 그냥 모아주세요. 냄비 설거지를 30분 동안 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를 수 있도록 계속 조심히 저어주세요. 꾸준히 젓다 보면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설탕 알갱이들이 다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시고 이제 녹은 설탕이 옅은 갈색을 띌 때 불을 꺼주시고요. 데워뒀던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데워놨다고 해도 온도차가 좀 있어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내용물이 굳지 않고 타지 않게 정말 열심히 저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됐으면 버터를 넣어주시고 버터를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금을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약간의 짠맛은 단맛을 강화해줍니다. 찬물에 한번 식혀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완전히 식혀줄게요. 남은 생크림 400ml 넣고 휘핑을 칠 건데요. 이 휘핑을 언제까지 치냐면 거품기를 계속 돌리면서 휘핑을 칠 때 휘핑기 경로대로 물결 무늬가 남을 때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유 100g을 준비해서 전부 넣어주고요. 캐러멜 소스도 준비해준 대로 넣어줍니다. 모든 게 잘 섞일 때까지 잘 저어주시다가 솔티드 캐러멜이니까 소금 한 티스푼을 추가했고요. 짠맛을 추가하고 싶은 만큼 기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난 솔티드 캐러멜이 아니라 그냥 캐러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소금 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얼리기 좋은 틀에 담아서 랩에 잘 싼 다음 최소 6시간 얼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잘 얼었는데요. 랩에 싸뒀더니 랩 주름대로 모양이 잡혀서 좀 보기 흉하긴 하네요. 이제 이걸 그릇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예쁘게 담기진 않았죠. 아이스크림 스쿱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잘 안 퍼지더라고요. 꼬라지는 이렇지만 맛은 충분히 보장합니다. 캐러멜 소스를 여러 번 만들었다 보니까 전 남는 캐러멜 소스를 좀 뿌려줬는데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추가로 만들어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맛은 솔직히 제가 호들갑 떠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재료 안 아끼고 만들다 보니까 마트 아이스크림이랑은 비교할 게 안 되고요. 조금 자신감 갖고 말해보면은 베라보다 낫다,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던 분 돌은 좀 넣어두시고요. 솔직히 만드는 사람은 실력을 떠나서 그냥 생크림 휘핑 쳐가지고 연유 넣고 얼린 게 끝이다 보니까 캐러멜 소스만 만들 줄 안다면 기복 없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레시피잖아요. 좀 더 복잡한 아이스크림들은 커스터드를 만들어야 된다던가 다양한 재료를 섞는데요. 이건 정말 몇 가지 안 들어가잖아요. 아이스크림 본체만 넣고 보면 설탕, 연유, 생크림 이렇게만 만들어도 되고요. 캐러멜 소스 만드는 것도 위재료에서 버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재료가 총 4가지, 소금 포함하면 총 5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맛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들고 나서 절대 후회 안 할 맛이에요.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었는데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